호스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를 시작으로 개발 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주제로는 편리한 비대면 진료 예약 및 문의를 위한 모바일 앱, 모바일 앱 연동과 병원 업무를 위한 의료용 전자차트, 그리고 해당 전자차트를 판매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주제로 두고 있습니다. 개발 동기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원 예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목표로는 상호 연동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자차트 사용을 위한 구매 및 배포 사이트 제작, 제품 인증 후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자동 구축을 개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기능입니다. 모바일 앱은 사용자, 예약, 문의, 예약 진료 현황, 내 정보, 검색, 메인 메뉴, 병원 정보로 구분하였으며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간호사, 의사, 관리자, 촬영실 기능을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는 관리자, 결제, 호스피 구매를 위한 사용자, 그리고 문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요구 분석입니다. 모바일 앱은 병원 예약 및 문의, 진료 정보 확인을 중점으로 두었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정품 인증 기능과 병원 업무 기능들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웹사이트는 제품 소개 및 구매, 인증기 발매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입니다. 운영 체제로는 윈도우 10과 우분투를 사용하였으며 개발 언어로는 자바와 C샵을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도구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등을 사용하였고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할 분담입니다. 웹과 앱, 응용 프로그램을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주요 기능입니다. 현재 보신 화면은 웹페이지의 메인 화면이며 자세한 기능은 시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소개 페이지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 및 가격 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정보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페이지입니다. 결제 정보 입력 후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인증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의 게시판입니다. 검색 기능과 등록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희 제품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차트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인증키를 입력, 확인, 병원 등록, 최종적으로 직원 로그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로그인 뒤에는 메인 메뉴가 뜨게 되며 접수처, 진료실, 촬영실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과 관리자의 경우는 병원 운영 정보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접수처입니다. 접수처에서 업무를 보는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조회, 접수, 최종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진료실 기능은 의사가 환자를 호출, 약품 검색, 처방, 최종적으로 진료를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촬영실 기능에서는 환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진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검색 기능과 내 주변 병원, 약국 찾기 기능이 있으며 다음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 기능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진료과 날짜 등을 선택하셔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예약은 예약 현황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 현황 탭에는 대기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진료 내역 탭에서는 과거 진료 내역과 처방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정보 화면에선 내 정보 수정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만든 호스피 구매자를 위한 웹페이지이며 다음으로 전자차트 프로그램 그리고 환자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일 먼저 호스피 구매를 위해 웹사이트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어둔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후의 화면이며 중앙에는 배너를 통하여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 있는 제품 구매, 문의 게시판, 공지사항 버튼을 클릭하여서 해당 메뉴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의 게시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개 글과 비공개 글로 나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색 기능과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비공개 글의 경우는 본인 혹은 관리자가 아니면 접근이 거부됩니다. 공개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 글을 보시면 해당 문의 내용과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남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소개 페이지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배너 형태로 된 설명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랜 및 가격 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정보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저희는 시연을 위하여 의원용 플랜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여 결제 페이지로 넘어온 화면이며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키에 같은 경우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를 보시면 결제 정보, 내 정보,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기능을 탭으로 구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제 정보 화면에서는 인증 키, 확인 및 저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동시에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급받은 인증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등록 시에는 등록을 위해 병원 정보를 입력해달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병원 등록 폼이 뜨게 됩니다. 병원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검색 같은 경우는 API를 통하여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저희는 부천대를 입력해서 넣어보았고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될 시 잠깐의 대기 시간 후에 서버에 해당 병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병원 등록 후에는 직원 접속 폼이 뜨게 되며 저희는 먼저 시연을 위하여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후의 화면이며 메인 메뉴에는 공지사항 확인 및 접수처, 진료실, 촬영실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과 관리자의 경우는 상단 메뉴 탭을 통하여 병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먼저 접수처 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수처 폼입니다. 간호사는 접수를 보러 온 환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 조회, 그리고 해당 환자가 진료를 보고 싶은 접수과를 선택한 뒤에 접수를 넣을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 현황에 해당 환자가 갱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환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를 보고 싶은 병원을 검색합니다. 해당 병원을 선택한 뒤에 예약을 누르신 다음 진료과, 날짜, 시간을 설정하신 후 증상을 입력하신 다음에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예약 상태는 모바일 환자는 예약 현황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접수처로 넘어와서 간호사의 경우 PC 알림이 뜬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약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단 예약 메뉴를 통하여 해당 예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자명과 내원 목적이 뜨게 된 화면이고 예약 승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같은 간단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약이 접수됐다는 알림과 함께 해당 환자 내역이 접수처에서 접수 현황에 뜨게 됩니다. 모바일 환자는 상단에 알림이 뜨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수 현황 탭에서는 모바일 환자는 대기 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실 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업무를 보는 진료실 폼이며 본인의 진료과에 진료를 희망하는 대기 인원수와 대기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진료 버튼을 클릭하여서 환자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가 좌측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는 진료 후 약품명을 검색, 해당 약품을 선택, 등록, 그리고 처방 등록 버튼을 누르신 뒤에 처방 등록 완료라는 화면을 보게 되면 진료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당 진료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자는
대기 인원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환자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환자를 호출하게 될 시 이제 모바일 환자에게는 진료실로 입실해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해당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보류 버튼을 눌러서 촬영실로 넘겨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시품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해당 환자가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환자의 촬영이 끝난 후 촬영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저희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진이 등록되는 화면이고 다음으로 진료실 폼으로 다시 넘어오면 의사는 대기 목록에 해당 환자가 의료 영상이 등록됐다는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진료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환자를 호출하게 될 시 금방 촬영한 촬영물이 뜨게 되며 해당 촬영물은 줌인, 줌아웃, 드래그 기능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도 아까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품명을 검색, 등록, 진료 소견을 입력한 다음에 처방을 등록하고 진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접수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접수처에 있는 간호사는 진료 대기 명단에 있던 환자들이 수납 대기 명단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는 김환자 씨의 수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납 버튼을 누르게 될 시 처방된 정보가 출력이 되며 처방전 출력 버튼을 눌러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에 있어서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처방전이 발급된 모습이고 처방전 발급 후에는 결제 폼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결제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수납 대기 목록에서 수납 완료 목록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자는 진료 내역 탭에서 해당 진료 내역과 처방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문의의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환자는 문의를 넣고 싶은 병원을 검색합니다. 해당 병원을 클릭, 문의를 선택하신 다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셔서 문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묻는 문의를 넣어봤고 접수처에 있는 간호사는 PC 알림을 통하여 문의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접수처로 넘어와서 상단에 있는 문의 메뉴를 통해 문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 그리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묻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남긴 다음 답변 완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답변 완료가 됐으며 답변이 완료될 시 모바일 환자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는 알림과 함께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부가적인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메뉴에 있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입니다. 주변에 호스피에 등록된 병원들의 목록이 출력됩니다. 해당 핀을 클릭, 병원 정보의 병원 상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국 찾기 기능입니다. 주변에 있는 약국을 확인하여서 빠르게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내 정보 메뉴입니다. 내 정보 수정 기능과 찜한 병원 확인 기능, 병원 문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사항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소셜 로그인 기능과 병원 리뷰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과거 진료 이력에서 의료 영상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입원실, 수술실, 응급실과 같은 병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웹페이지는 반응형 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후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설계와 팀원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